오늘의 일과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0세에서 2세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0대 인구 중 미혼 인구의 비중이 50년 사이 19배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시행된 무상 보육 이후 보육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공깃밥 2그릇도 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먹지 않으면 다른 영양소의 섭취를 막기 때문에 밥에 들어있는 좋은 탄수화물은 적당량 먹어줘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0세에서 2세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현재 매달 2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만 원 더 많은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에서 84개월 된 아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 0세에 월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에서 7세 10만 원을 나눠줍니다. 30대 인구 중 미혼 인구의 비중이 50년 새 19배로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 총조사 2%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1960년 2.1%에 불과했던 30대 미혼율은 2010년 39.9%로 30대 10명 중 4명꼴로 미혼이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1975년 4.2%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평균 가구원 수는 5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1980년 88.6%였던 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2010년 41%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5%에서 45.8%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시행된 무상보육 이후 보육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1인당 보육 교육 서비스 월평균 지출 비용은 12만 2,100원으로 지난 2012년 20만 8,700원보다 41.6% 줄었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보육 교육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무상보육인데도 비용이 들어간 것은 정부가 수업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특별활동비와 입학비와 같은 비용은 부모가 내야 합니다. 서울시내학교 50여 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제거해 인조잔디나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51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검사를 마친 143개교 중 51곳에서 납과 카드뮴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50개 학교에서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나왔고 고등학교 한 곳에서는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납 성분이 기준치의 10배 이내로 검출됐으나 많게는 30배가 넘는 양이 나온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납과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학교들의 우레탄 트랙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트랙에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제거해 인조 잔디나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도 최근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마친 230여 개 학교 중 6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우레탄 트랙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99만 5천여 명입니다. 그동안에도 서울 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메가시티 서울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전국 인구가 5,16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여 명 증가하고 2010년 서울의 60% 수준이었던 경기도 인구가 불과 6년 만에 서울의 1.26배로 불어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10년 1,031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서울 인구는 판교, 파주 등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지역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13만여 명이 줄면서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탈서울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세난. 실제로 지난해 서울을 뜬 순 유출 인구 13만여 명 중 53%가 30대, 40대였던 데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인구 증가세를 분석하면 김포와 수원, 영통 등 서울 인접 지역의 경우 인구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서울 지역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밀려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 탓에 상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경제활동 등을 위해 낮 시간 서울에 머무르는 인구는 여전한 상황. 일터와 학교에서 시민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미친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아들을 둔 주부 이모 씨. 최근 대형마트에서 유아용 왕구를 구입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칭얼거리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고 차를 타고 귀가했는데 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아들의 얼굴이 온통 폴리우레탄 범벅이었던 겁니다. 집에 와서 불을 켜서 보니까 손하고 입에 이런 초록색 가루들이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막 털고 막 닦아내고 하는데 입안에도 막 있더라고요. 폴리우레탄 재질의 이 왕구는 최근 아이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생아부터 2돌 전후의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놀며 입에 넣기도 하는데 문제의 제품은 손으로 살짝만 잡아뜯어도 폴리우레탄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외국 회사 제품인 이 왕구를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대행업체는 해당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제품일 수 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제품이라는 게 1억 개 중에 1개, 10억 개 중에 1개 정도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비슷한 사례 있을 때에는 그냥 드렸죠. 대행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씨는 정작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우선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만지거나 빨아도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일어난 갈등은 결국 몇몇 교육청에서 예산 일부를 편성하며 임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편성해놓은 예산이 사실상 모두 바닥나며 갈등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육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맡긴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며 재정 여력도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교육부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계산한 데다 초등 돌봄교실 인건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 비용은 추산하지 않은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서울과 전남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데다 다른 지역 역시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 또 한 번의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전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다툼에 일선 교육 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겨울 반바지 차림으로 마트 안에 들어가 허겁지겁 먹을 것을 입으러 가져간 11살 소녀. 이 영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잇따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가정방문이나 학교방문 요청 등 출석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당한 초등학생은 부모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게 되고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지금은 보호자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학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 모두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 전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입학 연기나 취학 유예, 면제는 읍면 동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에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실 안에 오렌지 향이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원예 수업. 먼저 오렌지를 통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오렌지에 여러 가지 알맹이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고 이번엔 원하는 식물을 골라 직접 화분에 심는 시간. 정성스레 흙을 넣고 손으로 잘 눌러준 뒤 마음을 담아 이름도 붙입니다. 저번에는 토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번에도 토리라고 짓고 싶고 이번엔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뿌듯해요. 식물을 보니까. 오늘 시간만 되면은 기분이 막 좋아져요. 농촌진흥청이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물을 기르는 등 원예 수업에 3개월간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욕설과 조롱 등 언어 폭력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공감,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예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른 더위로 바이러스와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6월은 수도구병 발생이 급증하는 데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위험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깨끗한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4,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수도구병은 6월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4명이 수도구병 의심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2주 만에 74%나 급증한 겁니다. 특히 만 6세 이하 영유아에서 빈발했습니다. 수도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로 발생하는데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 그리고 손과 발등에 물집이 잡히는 발진이 주요 증상입니다. 최근엔 물집과 발진 없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로 주로 전파돼 수도구병에 걸리면 자가격리가 권장됩니다. 게다가 예방 백신이 없어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한 예방법. 탈수 때문에 애들이 빨리 병원에 와서 교정을 해야 되지만 또 입안의 병변 때문에 애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끔씩 신경계 합병증이 보고돼 제때 치료가 중요합니다. 6월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도 주의할 시기. 최근 제주도 결혼 피로 현장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고둥 무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예방하려면 고둥, 전복, 새우를 수돗물로 충분히 씻은 후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노약자는 탈수가 쇼크로 이어져 위험해질 수 있어 구토나 설사가 심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무더위.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실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파병 환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에게 적당량의 물 섭취는 갈증 해소가 될 만큼입니다. 개인마다 기준량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홍파병에 있는데 물을 마시면 부종, 즉 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부종이 폐, 심장에도 나타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위험해진다는 것. 부종의 위험은 심부전, 또 간경화를 겪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도 부종을 막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심부전 그리고 간경화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쉽게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짜지 않게 드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렇게 짜지 않게 드시면은 불필요하게 많은 물을 갖다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이온 음료 섭취는 금물입니다. 가뜩이나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 조절 능력이 부족한데 이온 음료에는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섭취 시 생명을 위협하는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야생 바다 표범. 갑자기 성큼성큼 빠른 속도로 2차선 도로를 기어가는데요. 바다 표범이 향하는 곳은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생선가게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항구 도시에서 포착한 이 야생 바다 표범은 하루에 3번 이 가게를 찾아가 물고기를 얻어먹는 것으로 유명해 지역의 명물이 됐다는데요. 고집스럽게 도로 한가운데 버티고선 바다 표범. 결국 2손 2발 든 직원이 물고기를 바닷가 속으로 던져주죠. 귀엽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약삭 빠르네요. 지중해 푸른 바다로 배를 타고 나온 이 남자. 휘파람을 불자 그의 보트 옆으로 웬 앵무새가 나타납니다. 그가 키우는 애완용 앵무새 비토인데요.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배와 함께 나란히 날아갑니다. 배와 연결된 줄을 잡고 워터스키를 타는 사람 옆으로 자리를 옮겨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앵무새. 나도 빠르죠? 라고 말하는 듯 배를 쫓아가는 모습이 지친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호수의 얕은 물가에 물고기 떼가 잔뜩 몰려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신기한지 주저없이 첨벙 물속으로 뛰어드는 개. 개가 물속을 헤집고 다니는 통에 물고기 떼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사방팔방 물보라를 일으키며 개에게서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이걸 물장난이라고 착각한 걸까요? 오히려 신이 나서 다 날뛰기 시작하는 개가 천진난만하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저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생산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대문구 또한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및 서울시 출산율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저 역시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미래 우리 사회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젊은 세대의 미혼 그리고 만원의 증가로 출산율 저하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이 사회적 현실, 이것이 바로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취업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취업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인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임신을 두려워하는 현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는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실제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육아, 엄마들이 아주 선호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기지 않고 믿을 만한 내 이웃이 더불어서 함께 육아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벌이 가정 자녀 방학 돌봄, 매번 방학이면 신청자가 몰려서 대기자가 줄을 잇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예활동, 신체놀이, EQ 발달 교육 등 알찬 내용도 인기가 있지만 아이들이 쉬는 방학 동안에 직장맘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친구 같은 아빠, 프렌드의 인기와 함께 육아에서 아빠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놀이교실, 외부 체험에 참여하고 아버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아빠와 함께 놀자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하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평가들이 아마 많은 아빠들이 참여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기 기부천사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받은 출산 장려금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병원비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어머니들께서 기부금을 모아주셔서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를 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육아가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일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이웃이 모두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육아 품앗이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나눔이 확산될 때 모두가 웃음 짓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을 통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작은 결혼식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절차와 규모를 간소화하면서도 뜻깊은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며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공모 참여는 경기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을 알린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예비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2016 서울 경기 베이비 페어가 열립니다. 기간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시원한 커피 생각나실 텐데요. 임신부들은 카페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마시고 싶어도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밝힌 임신부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200mg으로 원두커피 한 잔이 135m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커피 한 잔 정도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